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영보이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맨시티에 패하긴 했지만 조 2위를 확보하고 챔스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라운드 리그 경기에서는 순위 경쟁 중이던 난적 도르트문트를 원정에서 제압하는 등 흐름도 나쁘지 않다. 큰 의미가 없는 경기긴 하지만 홈이기에 팬들 앞에서 허투루 경기에 임하진 않을 것이다. 오펜다와 시몬스 등 지난 주말 경기에 나서 많은 시간을 뛴 선수들이 휴식할 수는 있지만 바움가르트너와 폴센, 세스코가 스리톱으로 나설 수 있다. 영보이스는 츠르베나를 제압하고 조 3위를 확정했다. 기대했던 챔스 16강 진출은 아니지만 유로파 2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16강 진출을 두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 의미 없는 경기에 굳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차이와와 페르손, 아멘다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대거 출전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주말에 호펜하임 상대로 리그 경기가 있지만 홈 연전이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다. 외려 3위를 확정한 원정팀이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 하이다라와 세이발트의 중원이 경기에 주도권을 쥘 것이고 포스베리와 세스코가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츠르베나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츠르베나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길게 자국 리그 홈 무패를 이어가는 팀이다. 세르비아 리그 1위는 물론이고 홈에서는 100경기 이상 패하지 않았다. 때문에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상대가 1위로 16강행을 결정지은 팀이라는 점도 있다. 은디아에와 이바니치의 공격진을 가동할 것이고 황인범과 스타메닉이 중원의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것이다. 맨시티는 챔스 조별 예선 전승을 기록하며 이미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때문에 주말에 있을 리그와 곧 다가올 클럽 월드컵 일정을 위해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할 것이다. 홀란드와 로드리, 실바와 포든 등이 우선 벤치에 대기할 수 있다. 그래도 도쿠와 그릴리쉬가 공격을 이끌 수 있고 니코 루이스가 3선에 나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츠르베나 플랜을 가져가야 한다. 홈에서는 어느 팀 상대로도 쉽게 주도권을 주지 않는데 상대는 전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이 높은 맨시티 상대로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황인범과 스타메닉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원정팀에 맞설 트르베나가 승점을 따낼 수 있다. 단, 아칸지와 아케가 수비 라인을 지킬 맨시티가 쉽게 실점하지 않을 것이기에 무승부 선택이 좋아 보인다. 금일 세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버밍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라운드에서 페에노르트를 잡고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그러나 아직 조 1위로 1포트 입성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홈에서 결과가 필요하다. 리그에서는 바르샤에 패하는 등 다소 주춤했지만 1위와 격차가 크지 않은 4위를 유지 중이고 챔스에서도 준결승 이상 진출을 노리고 있다. 장기 결장 중인 르마와 바리우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라치오는 이 경기를 패해도 챔스 16강에는 간다. 그러나 2위로 올라갈 경우 맨시티와 미넨을 비롯해 우승권 팀들과 만나야 하기에 1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 확실하게 폼을 끌어올린 7호 임모빌레는 직전 셀틱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잘해주고 있기에 이 경기에서도 원톱으로 나설 것이고 안데르손과 자카그니가 2선에서 그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라치오는 무승부가 패배와 같은 6차전 일정이기에 어느 정도는 라인을 올리며 수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요렌테와 데파이, 그리즈만과 코레아 등이 역습에 나설 홈팀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모라타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을 아틀레티코가 승리하고 1위를 확정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셀틱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틱은 스코틀랜드 리그 챔피언으로서 이번 시즌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와 라치오, 페에노르트 등에 밀려 유럽 대항전 도전이 일찍 끝나게 됐다. 첫 경기부터 퇴장이 나오는 등 대회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도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폼이 좋은 오현규와 양현준 외에도 후루아시와 팔마 등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페에노르트는 라치오와 아틀레티코에 연패하며 챔스 16강 진출에 탈락했다. 에레디비지의 챔프로 나선 이번 대회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셀틱을 제치고 유로파 24강 플레이오프 행은 확정했다. 이 경기를 패해도 조 3위를 내주지 않는 상황으로 원정에서 다소 탄력적인 선수 기용을 할 수 있다. 셀틱의 승리를 본다. 마에다와 하타테 등 팀 공격을 주도하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지만 양현준과 오현규 등 코리아 커넥션이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 오라일리와 맥그리거가 주먼에 나서 주먼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공격수들이 해결할 셀틱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포칼컵 패배를 비롯해 리그에서도 라이프치히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역대급 죽음의 조에서 최소 2위 이상을 확보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다른 조 2위를 만나는 1위도 가능하다. 때문에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면서 역습으로 골을 노리는 운영이 예상된다. 최전방에 나설 필크루그와 로이스부터 압박에 나서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파리는 뉴캐슬에 승리하지 못하며 이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승부를 기록하고 뉴캐슬이 밀란을 잡으면 상대 전적에서 밀리며 3위로 내려갈 수 있다. 때문에 조 1위 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지만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려야 한다. 슈퍼스타 에이스인 킬리안 음바페를 필두로 이강인과 콜로 무아니, 아센시오 등이 모두 선발 출전할 수 있다. 덤벨레는 징계로 이번 원정에 결장한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는 필크루그 외에도 아데에미와 말렌, 로이스 등 해결할 선수들은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중앙 수비가 기복을 보이며 실점이 늘어났다. 카드가 많이 나오는 위험한 수비를 하기도 한다. 음바페와 바르콜라 등이 돌파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것이고 자이르 에메리가 부상에서 돌아온 주먼의 우위도 있을 파리가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뉴캐슬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이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최소 유로파 24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고 최상의 상황에서는 챔스 16강 진출도 가능하다. 파리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에 밀란을 잡고 파리가 패하거나 비기면 챔스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모든 걸 걸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부상자가 많기에 현재 상황은 부담이다. 윌록과 보트만, 롱스테프와 댄 번 등 기존 부상자 외에 골키퍼인 포프도 빠져있다. 크레프와 리브라멘토, 두브라브카 등 백업 자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밀란은 파리의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에 무조건 이 경기를 승리하고 파리의 패배를 바래야 한다. 그러나 직전 리그 경기에서 아탈란타에 패하는 등 흐름은 좋지 않다. 챔스에서도 마지막 경기에서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도르트문트에 패했는데 절체절명의 상황을 원정에서 맞이해야 한다. 지루와 플리시치, 축구해제의 스리토비, 압박보다는 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밀란은 아들리와 레인더스 등이 중원에 나서는데 기대했던 만큼 장악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시즌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챔스 무득점을 비롯해 고전 중이다.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턴이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점차 가져올 뉴캐슬이 경기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